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은 하루 쉬었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방송을 쉬겠다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행운이 소식도 같이 이제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 행운이가 지금 저와 같이 동거를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행운이가 저에게 오기 전에 대략 나이를 봐서 지금 12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행운이를 입양할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떻게 내가 행운이 사료는 사 먹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를 입양했을 때 행운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했어요. 돈 생기면 여유 생기면 해줘야지 여유 생기면 해줘야지 해서 못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괜찮은 나이인데 저를 포함해서 주위 분들이 행운이 주니어 좀 낳게 하자. 너무 예쁘다. 너무 똑똑하고 짖지도 않고 똥오줌도 잘 가리고 그러니까 주니어를 보자. 그래서 그래 주니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욕심이 있어서 좀 미뤘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7, 8살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새끼를 낳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땐 또 뭐냐면 중성화 수술을 과연 해야 되는가 이거에 또 제가 많이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몇 분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중성화 수술을 안 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지금 12살이 된 행운이, 저와 10년을 같이 살고 있는 행운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유선 종양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자주 제가 들락날락 거리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거를 해도 또 날 수 있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제가 종양이 생긴 거를 보고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지면 점점 더 커져서 안 좋은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너 제발 좀 줄어들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양 중에 하나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수술을 시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는 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쉬면서 수술한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목욕을 못 시키니까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배에 털도 제가 밀어주고 했는데 털 민 다음에 아주 작은 게 2개가 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2개가 더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또 받았고, 상담을 하던 중에 제가 목요일 날 새날 방송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수술하고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이동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월 14일 금요일 날 오전에 수술을 하는 걸로, 그러면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이렇게 쉬면 4월 17일 새날 방송 나가는데 데리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수술은 4월 14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우리 행운이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발로 만들어진 체력과, 그리고 저는 못 먹어도 열심히 챙겨 먹이는 뭐 양고기 뭐 이런 것들, 영양 좋은 것들 챙겨 먹어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수술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행운이 수술 준비한다는 핑계로 제가 어제 방송을 쉬었습니다. 자, 행운이 소식 전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 그러니까 4월의 중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4월 7일 금요일 코스피는 무려 31포인트가 상승해서 249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이죠. 실적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감산하지 않겠다고 했던 감산을 결정하면서 주주들에게 야호 하는 그런 환호를 지르게 만들었던,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려 4% 상승을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만 겁나게 올라간 그런 주식시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목 장세가 열심히 진행되다가 조금 좀 재미없어졌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는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80에서 2580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380을 갔네, 2580포인트를 맞췄네,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밴드폭. 무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밴드를 200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밴드폭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증권사들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변동성이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권 전문가들이 시황을 모르니까 전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을 때 저는 변동성이란 단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00포인트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일 것 같은, 확실하게 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혼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국내 전문가들은 그냥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뭘 고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제가 이 얘기 또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부터 여러분 뭐 미국 고용이 좋네, 금리 인상을 또 하네,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재미가 상실됐다. 지금 주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다라고 했죠.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주식이 오르기 때문이고 뉴욕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걔네들이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기 지표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지금 속속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표현을 전문가들이 썼던데 속속이 아니죠. 그죠? 경제는 뭐다? 흐름이다. 미쓰리 머릿속에 길게는 14개월, 짧게는 7, 8개월의 경기 흐름이 그려져 있는데 그 경기 차트가 모두 우하향으로 이미 내려와 있다. 유일하게 좋다고 포장하는 게 바로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왜 좋은지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보다 덜 나오느냐, 덜 많이 둔화됐느냐, 뭐 똑같으냐, 여기에 따라서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네, 마네,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거고요. 4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요거는 또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요. 2023년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눈높이 충분히 낮춰놨겠죠. 그리고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재주를 부린다? 향후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삼성전자 보셨죠?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감산을 할 것이다. 감산을 하면 뭔가 재고가 줄고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어닝 시즌의 기대는 뭐냐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아마 대부분 뭐 2분기까지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올해 여러분 주식시장 미쓰리가 어떻게 보는지 알고 계시죠?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분기 어닝 시즌이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향후 실적 기대된다라는 걸 포장할 것이다. 게다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월달 되면 sell in May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5월달 주식시장이 빠진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4월달 주식시장이 좋았다. 2001년 이후 코스피는 월평균 수익률이 4월달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 장세다. 예, 여러분 종목 장세 지금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4월에 거의 이제 3분의 1을 보내시면서 미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종목 장세구나. 이미 저는 종목 장세란 단어를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 애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종목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로 넘어갈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지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23만 6천 명이 증가됐다고 해요. 예상치는 23만 8천 명인데 예상보다 2천 명 적었고요. 실업률은 대신에 0.1% 줄어들었습니다. 2월달 고용이 32만 6천 명이었는데 2월달 고용 대비는 부진했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상보다 2천 명이 적었지만 그래도 20만 명이 넘는 고용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이 견조하다. 그러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야. 걔도 부진한 것 같아. 예상치보다도 부진했고 2월보다도 부진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눈에 띄게만 크게 둔화되어 준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까지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 동결은 일단 5월달을 끝으로 그러니까 5월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앞으로 금리 동결을 할 거야. 혹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버클레이즈나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하죠. 미스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단언은 못하고요.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한다 주식시장이 좋겠다라고 좋아하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악재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악재로 인해 충분히 증시가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 혹은 동결까지는 괜찮지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로 괜히 심장을 벌렁벌렁벌렁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지표 이번에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블룸버그가 내놓은 컨센서스는 6.0%입니다. 그러면 지난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동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6.0이냐? 유가가 올랐다. 유가 상승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월과 동일한 6.0%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고 있는 거는 5.1% 상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6.0이니까 둔화폭이 0.9가 되는 거죠. 미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실 더 둔화됐을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여러분 생각 이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유가가 반등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 하다 도이치방크까지 넘어갔으니까 이 중소형 은행주로부터 시발된
시작된 이 유동성 위기가 꽤 많은 투자자들 혹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랄까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성의 버블을 더 꺼뜨리는, 즉 인플레이션을 훨씬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미쓰리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동결하고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꽤 높은 상태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분 그렇게 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계신데 정말 구조조정 당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3월달 25bp 금리 인상했죠. 자, FOMC 회의는요,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이슈로 가지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25bp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3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자 50bp 금리 인상이 쑥 들어가고 25bp 금리 인상 하다 금리 동결 얘기까지가 나왔었죠. 과연 그렇다면 3월달 FOMC 회의에서 의사록에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의사록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2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방정부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안도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위험했으면 아마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실리콘밸리 뱅크로 시작된 그 중소형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문제가 되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금리를 동결시킬 만큼 큰 문제로 퍼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3월달 FOMC 의사록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연준위원들 발언 예정되어 있죠.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연준 이사 등등. 이들은 뭐라고 한다? 만약에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이렇게 딱 하진 않은 거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즉 미국 경기가 둔화됐고 곧 침체로 될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연준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정점을 찍었다, 이 정도 완만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월 14일 이제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글쎄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과연 대형 은행주들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그때 중소형 은행주들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자금이 대형 은행으로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예. 미국은 지금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점검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10일 날 IMF와 세계은행 회의 주간입니다. 11일 날은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미 예고를 했죠. 성장률 더 줄어들 것이다. 더 예상을 하향 조정할 겁니다.
이미 선전포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제 유가가 감산을 해서 80달러가 넘어가서 전문가들이 100달러 간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국제 유가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뉴욕 증시는 또 이걸 바로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 얘기 계속해드리고 있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유가고요. 뉴욕 증시는 그렇게 영향을 바로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심스럽게 국제 유가는 IMF 보고서 발표되면 국제 유가는 하락하겠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챙겨야 될 경제 지표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린이들이 할 수 있는 오직 능력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 경우, 못 나왔을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고용지표가 미국의 3월달 비동업자 고용자 지수가 24만 6천 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뭐 경계감, 뭐 관망세 이런 증시가 그때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12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방향성을 위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돼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막 좋아질 거다. 예. 제가 그랬죠. 2,5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전문가들 설레발친다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4월달은 종목 장세인데 종목 장세가 어떤 장세냐. 청개구리 장세입니다. 조금 올라온다고 이거 손해가 좀 줄었으니까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할까? 안 돼요. 예. 이게 매매 잘못하면 굉장히 골 때리는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잘하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한 타임을 좀 느긋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일단 내 종목이 아직 수익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그래서 내 종목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 종목을 여러분들은 꼭지에서 잡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은 그런 매매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한 주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빡센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이 수술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요한 거 발표가 되니까 하여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쉴 거고요. 대신 5시에 새날에서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4월 11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